자, 안녕하세요. 다음 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아날로그의 어떠한 상세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기술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디지털 신호가 있겠죠. 그래서 이산, 불연속적인 집합의 값을 갖는 신호고, 아날로그 신호는 아날로그 시그널,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 소리, 시간, 압력, 거리 등이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인 ADC가 있고요. 반대로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로 컨버팅 해주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인 DAC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쓰비시를 쓰시는 분들은 Q64나 68, ADB, ADV, DAV들 많이 보죠. 다 이런 ADB, ADC랑 DAC 컨버터인 거예요. 우리가 ADC의 기본은 3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아날로그 값을 추출하는 샘플링, 그리고 그 아날로그 신호 값을 매핑하는 양자화, 그 다음에 양자화된 값을 디지털 값인 0과 1로 부호하는 부호화 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동작 예시가 아래에는 쭉 이렇게 연속된 값이 있고, 이 연속된 값을 가지고 샘플링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은 아날로그 기술에서 앞단부터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저희 분해능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날로그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분해능이란 뭐냐면 아날로그 컨버터가 내는 출력의 비트 수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우측 그림은 3비트 ADC 컨버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총 3개의 채널로 구성된 3비트 ADC예요. 그래서 3비트는 총 8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8비트면은 256가지 출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비트 수가 높을수록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자료형 얘기할 때 짤막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2의 8승이면은 256가지 경우의 수, 2의 16승이면은 65,536가지 경우의 수, 2의 32승이면은 419, 4304 맞죠? 예,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최대 분해능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입력 전원 있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인풋 있고 컨버팅 해주는 거고 표현하는 거고 V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 볼테이지 레퍼런스는 기준 전압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8V의 아날로그 값을 이용해서 3비트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000, 001, 101, 110, 001, 101, 011, 111 등으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1V부터 8V까지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8비트라면은 그 사이의 값을 이제 지금 우리가 3비트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000, 100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8비트면 그 사이의 값이 어떻게 돼요? 1, 00000000 혹은 01000000 워낙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이제 1V 단위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표현하는 분해능이 높을수록 더 세밀한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는 이게 1LSB라고 해서 이제 최소 변화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소 변화량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기준 전압 나누기 이제 비트 수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LSB의 값은 볼테이지 레퍼런스랑 비트 수에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 1V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1 나누기 8하면 어떻게 되죠? 네, 0.125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제가 000 3비트니까요.
100, 010, 010, 001, 101, 011, 111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각각 0.125V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0.125, 두 번째 플러스 0.125, 세 번째 플러스 0.125, 네 번째 플러스 0.125. 아이고. 다섯,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예,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분해능에 따라서 0.125씩 플러스 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3비트를 사용할 때 이제 최소 변화량은 0.125V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1V를 8비트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1 나누기 256이네요. 그러면은 0.003, 그죠? 3.9mV가 최소 변화량의 수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해능이 높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수가, 정정할게요.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센서들 보면은 막 어떤 센서들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센서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로드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센서 같은 걸 보면 어쩐 거는 뭐 분해능이 뭐 32비트다, 뭐 24비트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24비트가 가능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 로드셋 A라는 걸 쓰고 있다 칩시다. LA가 32비트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2에 32승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ADV 카드에다가 꽂았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최소 용량은 뭐 볼테이지 레퍼런스 나누기 2의 32승이냐 하면 이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여기서 보는 이 분해능은 센서가 보장하는 분해능이에요. 이제 제어기에 달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제공하는 분해능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해능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센서가 엄청난 고분해능이라도 제어기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어기랑 센서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 분해능이라는 거는 제어기와 센서가 같은 값을 가지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아니라면은 적은 값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다 보면은 제가 녹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녹화를 안 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침 지금이 그런 경우였네요.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AJ65 SBT64 AD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이 카드가 뭐냐? 우리 흔히 보는 이 CC링크용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트 카드죠. 자, 그래서 최대 분해능을 볼 때는 게인 마이너스 5% 나누기 디지털 아웃풋 밸류입니다. 디지털 아웃풋 밸류는 자 1에서 5V 기준으로요. 자 0에서 4000이죠. 그러니까 4000이 최대값일 테고, 그 다음에 게인 값 5 마이너스 5% 값 1이니까 5 마이너스 1 해서 4 나누기 4000 하면 1mV죠. 그러면은 디지털 밸류가 1이 들어올 때마다 1.0m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밸류가 99가 됐다. 그럼 최소 전압은 1V고 1 플러스 99 곱하기 1.0mV라면은 1.099V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이는 이 기준 최대 분해능은 우리가 아까 한 이 LSB의 변화량에서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디지털 아날로그 범위도 똑같겠죠.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얘기는 이 앞서 설명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게 어떠한 특별한 기술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연산식이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시는 이 BD030이라는 것이 거리 측정 센서인데, 이제 거리 측정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리를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아날로그 커런트 밸류를 만약에
현재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환된 값이죠.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최대값입니다. 사실 ADC의 최대값이에요. 얘도 32767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들어온 게 16384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최대 마이너스 최소값이니까 20에서 40이니까 40 마이너스 20이겠네요. 20. 그 다음 제품의 최소값 20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럼 연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지. 잠시만요. 자,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16384 나누기 32767. 네, 그 다음에 곱하기 C니까 프로덕트 맥스 마이너스 민 값이네요. 20. 그 다음에 플러스 프로덕트 최소값 20. 자, 그럼 30.000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자, ADC 최대값 32767, ADC 현재값 1634, 약 절반이 들어왔죠. 거기에 20에서 40mm까지 가는데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데, 자, 최소값인 20, 최대값인 40 마이너스 20이니까 20이죠. 그러면 최소값 플러스 10mm가 더한 거겠죠. 약 절반이 간 거니까. 그래서 30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 두 번째는 이제 서브 모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서브를 일반적으로 토크 제어할 때 10V 기준을 많이 잡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서브 모터가 토크 값을 3V로 많이 잡아요. 파나소닉 기준도 그랬었고요. 이거는 다른 회사들도 3V였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산을 하면 된다, 이 식을 보고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샘플링, 양자화, 부호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샘플링은 시간에 대한 연속적인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연속적인 값들이 쭉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값을 이렇게 잘게 쪼갤 거예요. 실제로는 매우 잘게 쪼갭니다. 그 기준하는 샘플링 시간이 있어요. 그 샘플링 시간만큼 잘게 쪼개서 측정을 하는 거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러면은 이 샘플링한, 아이고, 자, 지울 거 지워주고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샘플링한 값이 찍히게 됩니다. 현재 이 파란색 점들이 샘플링한 값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샘플링한 값을 가지고 양자화를 하는 거예요. 양자화라는 게 뭐냐면은 샘플링 아날로그 집적값을 디지털로, 잠시만요. 샘플링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날로그를 샘플링을 잡았잖아요. 아날로그 값을. 그거를 일정한 전압 레벨 혹은 전류 레벨의 구간을 나눈 것으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편의상 제가 줄을 3개만 그을게요. 자, 봅시다. 이 3개를 긋고 일직선으로 쭉 그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일직선으로 쭉 그었어요. 자, 0, 1, 0, 1, 1, 0, 1, 1이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제가 분해능을 만들었어요. 우리 분해능 뭐였죠? 여기 보시면은 샘플링 측정한 모든 값은 디지털 값을 표현할 수가 없다. ADC 비트에 결정된다. 이를테면 3비트 ADC에서는 8개의 값 중 가까운 하나의 값을 근소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를 양자화 에러라고 한다. 지금 여기 3비트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3구간으로만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에 찍히는 점이 하나가 있죠. 자, 나머지는 안 찍히게 넘어가고요. 010에도 첫 번째 건 찍히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안 찍힌다고 칩시다. 1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찍혀요. 자, 이 경우에 양자화로 쓸 수 있는 값은 이 0일의 시작값과 10의 중간값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값들은 이 분해능 사이에 있는 값들이잖아요. 이 값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해능 사이에 있는 값들은. 그래서 해당 값들은 다 버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양자화 에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고분해능을 써야지만 제일
아날로그 값의 근사한 값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가 이제 끝난 값이거든요. 이 크기가 지정이 된 값을 가지고 디지털화를 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값은 분해능에 따라서 가장 아날로그 값에 가깝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정리를 할게요. 아날로그 컨버터의 기본 동작은 샘플링, 양자, 부호화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레졸루션이라는데 이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분위능 비트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가 상세질수록 세밀화된 표현이 가능한 거고, 최소 변화량은 기준 전압과 비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어기의 값이 높아도 센서가 낮으면 의미가 없고, 센서의 값이 높아도 제어기가 낮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어기랑 센서랑 동일한 분해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 분해능에 따라 최소 전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니 확인하시고, 연산식들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이라는 거는 시간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값을 특정 시간별로 측정을 한 거고요. 그 특정 시간별로 측정한 값을 가지고 디지털 값의 크기로 변환을 하는 게 양자입니다. 양자의 주의점은 분해능이 낮으면은 해당하는 부위를, 분해능이 낮았을 때 분해능에 걸치지 않는 값들은 버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와 에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가 된 값을 실질적인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부호화입니다. 이건 이진수의 코드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 값은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ADC는 그 다음에는 CC링크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